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미국이 전 지구적인 군사훈련, 세계대전 대비한 군사훈련 하고 있죠. 그 마지막 엔딩 존이 동중국해, 그리고 우리 제주도 남방해역이 될 텐데, 그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항모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비행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기대되네요. 아무튼 최초로 다른 나라의 항모에서 F-35가 왔다 갔다 서로 보급을 받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필리핀 해군이 우리 한국의 호세 리잠함 사갔죠. 대구급 다운그레이드형. 거기에 드디어 우리 청상어 어뢰를 사가서 무장을 장착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차세대 대잠 어뢰로 우리나라의 청상어를 채택하고 첫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 호세 리잘급과 AW159 해상작전 헬기의 주력 대잠 무장이 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한국의 LIG 넥스원과 1,500만 달러 규모의 신형 대잠 어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필리핀 현지 언론들이 지난 주말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화폐로 7억 2,230만 페소, 미화 1,500만 달러로 공표된 이번 계약은 청상어의 가격을 고려할 때 10에서 15발 정도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도입된 어뢰를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 AW159 해상작전 헬기용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주력 어뢰로 사용 중인 청상어는 324mm 규격의 표준 경어뢰로 12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고속 모드일 경우 최대 45노트의 속도를 발휘하는데요. 함정 발사의 경우 아주 정확한 유선 유도 모드를, 그리고 항공기 발사의 경우에는 파이어 앤 포겟 모드를 기본으로 적용하는 어뢰인데 관통력이 무려 1500mm에 달해서 어지간한 잠수함을 일격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탄두를 자랑합니다. 이 어뢰를 탑재할 호세 리잘함은 지난해 6월 필리핀 현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성대한 취역식을 갖고 그해 림페까지 참가했었는데요.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 2척을 3억 3,700만 달러, 한 척당 2천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급하게 인수해서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무 무장도 없는 깡통 호위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청상어 어뢰, 해성 함대함 미사일, VLS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요. 필리핀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척의 호위함이 제대로 된 호위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호세 리잘급 2척을 샀죠. 그런데 가격이 2천억이 채 안 돼요. 한 척당.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대구급을 3천억 넘는 돈 주고 샀는데 이 필리핀이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2천억 이하로 샀으니 그러면 뭐 우리가 필리핀에게는 뭐 자선 사업한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소나 이런 그 센서리는 물론이고 무장 뭐 전부 다운그레이드형, 그리고 무장은 아예 없었죠. 그냥 뭐 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 리잘 취역식 할 때 보면 이 324mm 경어뢰 발사관 있어요. 있는데 내부에 어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함이나 이런 거 그 건조할 때 무장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건 뭐 무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2천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작년 6월에 필리핀에서 취역식을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상태였냐? 그냥 뭐 한포 76mm 한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무장으로 30mm 기관포 뭐 그 정도만 가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한포만 있는, 생긴 건 번듯한데 한포만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필리핀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미스트랄. 그거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유일한 유도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싼 축에 속하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수함을 일단 잡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이 어뢰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뢰 한 뭐 1,500만 달러로 하니까 한 16억, 17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청상어 한 발에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에서 한 15발 정도 그렇게 해서 호세 리잘에 6발, 또 와일드캣
필리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또 뭐 한두 발씩 이렇게 장착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필리핀 이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여기다 다 무장 다 달아서 완전한 군함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 다음에는 또 해성 함대함 미사일도 달아야 되죠. 아직 함대함 미사일이 없어요. 그러면 함대함 미사일 8발 지금 뭐 발사 기조차도 없이 그냥 뭐 경사관 이것만 있는데 해성 함대함 미사일도 다음에 사야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직 발사기 VLS 그 섹션만 있어요. VLS는 심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국형 VLS 심어야 되죠. 심는데 돈 들고, 여기 또 들어가는 해공 미사일도 사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더 지나야 필리핀이 이 호세 리자를 제대로 된 호위함으로 대공, 대함, 대잠 능력 다 가진 그런 호위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필리핀은 이 호세 리자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죠. 아무튼 뭐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 빨리 우리 해성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해군 함대공 미사일 다 사서 빨리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수역을 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이 드디어 오키나와 남방해역, 즉 필리핀해 일대에서 합류했습니다. F-35B를 운용하는 항목끼리의 첫 조우인데 당연히 상호 함재기 교류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과 15일 괌에서 나란히 출항했던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미 해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전단이 20일 오키나와 일대에서 합류해 듀얼 캐리어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20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괌에서 출격해 현재 LSGE 2021 훈련에 참가 중인 이들 두 항모는 나란히 북상하며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도달했는데요. 연합작전 능력 극대화를 위한 크로스덱 훈련을 실시해서 상호 간의 함재기 연료와 탄약을 보급하는 시나리오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배속된 미 해병대 제21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35B 전투기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이함에서 목표를 타격하고 아메리카 상륙함의 수직으로 착함, 그리고 연료와 탄약을 재보급하고 다시 이함하는 절차가 시연됐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연은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시연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맹국 항공모함을 이용한 항공기 크로스데크를 시연한 것으로서 미국과 영국의 파트너십을 증명한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연이 분산 해양작전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미 해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을 비롯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 있는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 SX 강습 상륙전단 등 4척의 실전 배치 항모 전단과 동부 태평양에서 작전 배치 전 최종 평가를 수행 중인 에이브럼 링컨 항모전단 등 5개 항모전단이 떠 있는데요. 이미 오키나와 인근에 집결한 두 척에 이어 칼빈슨과 SX까지 서태평양에 집결하는 9월 초가 되면 시진핑과 김정은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집니다. LSG, 그러니까 Large Scale Global Exercise, 그러니까 뭐 전 지구적인 그런 대형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과거 냉전 시대 때인 1981년 이후로 가장 큰 훈련이라고 합니다. 1981년 훈련의 상대는 당연히 소련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의 미국의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엔딩 존이 지중해 또는 발트해, 북해가 아니라 바로 동중국해, 즉 우리가 말하는 남해입니다. 그래서 이 남해가 마지막 엔딩 존이 된다. 왜? 여기에서 이제 중국 폭격하고 북한 폭격하고 이거 할 거니까. 그래서 칼빈슨 전단이 지금 마지막으로 공개된 게 며칠 전에 진주만 인근에서 있었는데,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중에 이 제주도 남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퀸 엘리자베스 전단하고 또 지금 여기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하고 같이 합동 훈련해서 또 이 일본의 카가 전단도 참가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합동 무력 시위를 하는, 또 거기에 또 그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합동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항모들이 같이 작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항모에서 운용하던 비행기가 저 항모에 가서도 또 뭐 보급하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항모가 예를 들어서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에 다른 항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칼빈슨이나 미국의 아메리카는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해왔겠죠, 그걸. 그러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에는 그걸 안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와 현재는 미국의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이걸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영국 F-35가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미국 F-35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F-35만 아메리카 상륙함에 착함하는 라이센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그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라이센스가 있는 미 해병 F-35 위주로 이런 크로스데크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걸 전 동맹국들이 다 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항공모함, 경항모 말고 진짜 항공모함도 나중에 이 크로스데크를 미군하고 또 영국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항모 말고요. 그래서 이 F-35 우리 한국도 정말 주변국에서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항모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LSG 마지막 엔딩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북한은 어떤 반응을 할지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